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는 2025년 6월 27일에 발표된 부동산 627 대책이 경락자금 대출과 매매사업자 투자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가계대 부채 억제를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어놓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경매로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인 경락자금 대출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사업자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어떠한 예외와 전략이 있을지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 627 대책 적용 내용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경락잔금 대출은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을 때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대출인 걸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번 627 대책으로 이 대출 또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인 것이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소득이 높거나 집값이 높으면 그에 맞게 더 많은 잔금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집값이 비싸고 소득이 높아도 최대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6개월 이내 반드시 낙찰받은 집에 들어가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갭 투자로 경매를 집을 산 후에 세입자를 그대로 두고 본인은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제는 집을 낙찰받은 사람 본인이 반년 안에 그 집을 직접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 입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거죠. 정부는 경매 특성상 바로 입주가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예외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없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낙찰 후에도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겁니다. 이런 조치로 서울과 수도권 경매 시장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한때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0% 이상 육박할 정도로 가열이었지만, 이러한 대출 한도와 실거주 규제로 인해서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경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이나 투자 모두 자금 마련 눈턱이 높아졌다 보니까 특히 또 전세를 끼고 낙찰받는 전략, 갭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현실상 지금 어려워져서 경매 시장에도 활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매매 사업자도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은 말씀드리면은 사업자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실제로 단기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매매 사업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어떠한 점이 자세히 다른지는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6억 원 대출 한도 제한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닌 매매사업자 대출로 취급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개인으로는 10억짜리 집을 사도 대출을 6억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6억 원이 넘는 자금도 최대한 80%에서 90%까지 대출로 나온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SR 규제도 사업자 대출에는 영향이 없지만, LTV는 규제 지역은 30%,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제한이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사업자 대출은 실거주 6개월 이내 전입이나 기존 주택 처분 같은 조건도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 대출은 집을 사서 사업용으로 쓰라는 돈이지 실거주 목적으로 빌려주는 가계대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업자라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집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해주거나 해도 대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죠. 사업자 대출은 사업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LTV나 DSR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하라고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돈으로 주택을 사서 개인 자산을 불리는 용도로 쓰거나 기존 담보 대출을 몰래 갚는 데 쓰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출금을 사업자 용도 외에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은행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겠죠.
실제로 금융당국도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우회 투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사업자 분들께서는 대출금을 꼭 사업 본연 목적에 맞게 이제 사용해야겠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모 씨가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한 뒤 법인 명의의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매입을 했습니다. 그 집값이 10억인데 사업자 대출로 한 80%까지 대출을 받고 8억 원을 이제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김모 씨가 그 집에 실거주를 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다른 집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규제를 피해 간 것처럼 보이죠. 대신 김모 씨는 이 집을 사업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리모델링 후 이제 단기 매도를 하거나 임대를 놓아서 임대 사업을 하거나 등 이제 실제 부동산 사업 활동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그냥 집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면서 사적으로 보유를 하거나 이제 거주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대출을 회수당하거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매매사업자를 대출을 받으면 규제는 적지만 책임이 조금 더 따른다고 볼 수 있겠죠. 대출 한도가 크고 조건이 자유로운 대신에 철저히 사업적인 용도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점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한 이제 전망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이제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현재 투자자들과 실거주자들은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거래가 이제 절병의 상태인데요. 6.27 대책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서 규제 지역을 더 강화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이나 일부 정책 대출에도 추가적인 DSR 규제를 적용하는 후속 조치를 이제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대출을 많이 받아 이제 집 사는 악순환을 이제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 사업자들이 이러한 규제를 일부 피할 수 있지만 정말 사업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 대출을 받으며 DSR 제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LTV는 규제 지역은 30%, 비규제 지역은 60% 해당하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합법적인 매매업, 임대업 등 실제 사업을 내실 영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편법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정부 부동산 금융 정책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 동향을 잘 살피면서 유연하게 전략을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고 안전한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자산 운영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이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